안녕하세요. 작가식책TV 이작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이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중학생이 되거든요. 예비 중학생인데 준비해야 될 것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좀 전해 듣기 위해서 다녀왔죠. 이제 곧 올라가는 중학생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초등학생들은 올해 1, 2학년생부터 시작이 됐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될 텐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비 중학생들 같은 경우 자유학년제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로 한 학기 운영이 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 하면은 2022 교육 개정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가진 자기 주도적인 사람. 핵심이 바로 포용성, 창의성, 자기 주도성. 그동안 많이 강조되어 왔던 이야기들이죠. 미래 시대에 맞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강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아이는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실래요? 우리 아이는 이거를 갖추고 있는지, 잘해 나가고 있어 하면 동그라미, 아직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좀 모자라, 그래도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어 하면은 세모,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전혀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해 하면 X 표시를 하라고 해서 각자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자리에 앉으셔서 동그라미 표시도 하고 세모 표시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표시를 해보실까요? 자, 내 아이는 주도성이 있는지, 일단 주도성, 그리고 책임감. 적극적인 태도는 가지고 있나요?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문제 해결, 융합적 사고, 도전, 배려, 소통, 협력, 공감, 공동체 의식. 자, 여러분 표시하셨나요? 동그라미가 맞나요? 혹은 X가 맞나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여러 전문가님들이 많이들 강조를 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생에서 벗어나서 중학생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해 나가는 그런 힘을 갖춰야 한다. 이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역량으로서 주도성,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스스로 해 나가는 만큼 그 책임감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미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역량이잖아요. 획일적인 교육, 그런 어떤 모두가 아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뭔가 빛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의성, 여기에 있어서는 좀 도전 정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용성과 시민성을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닌 같이 함께하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배려, 소통, 협력, 공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많이 강조되어 왔던 이야기들, 자기주도성, 창의성 이야기들은 많이 강조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풀어놓을 이야기는 바로 포용성과 시민성입니다. 요즘은 한 명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분위기, 요즘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많다고 하는데 혼자인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다들 각 가정에서는 귀한 자식이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가 원하는 것들 많이 해주려고 하잖아요. 아이의 이야기를 또 많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에게서 조금 부족하기 쉬운 부분들이 그런 어떤 포용성,
시민성에 있다. 그런데 미래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 포용성과 시민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2022 교육 개정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학교 수업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또한 이런 포용성, 시민성이 여러 부분 차지를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아직 배려심이 부족해. 아직 소통 능력이 좀 부족해. 친구들과 잘 협력해 나가지 못해. 공감을 잘 하지 못해. 아직 공동체 의식이 모자라.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주고 싶어. 그럼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걸 해나가면 좋을까? 우리 집에서 아이 혼자인데 뭔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신 분들도 분명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글쓰기입니다. 에이, 시시한가요? 그냥 글 쓰라고? 그게 뭐 배려심, 소통 능력,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우리 초등학생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해봅시다. 초등 친구들 글쓰기 하면 그냥 퍼뜩 떠오르는 글쓰기 바로 일기쓰기입니다. 일기쓰기에 있어서도 우리 친구들은 왜 이렇게 쓸까? 왜 이것밖에 못 쓰지? 하는 부분 중에 그 하나가 항상 출발이 나는 오늘 나는으로 출발을 하죠. 예, 나의 어떤 일상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나는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나 위주의 세상이다. 글을 써 나갈 때도 나 위주의 나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글쓰기. 그렇다면 이게 나 중심에 빠져 지내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것에 머문 글쓰기는 잘 쓴 글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글쓰기의 요건, 그 세상을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도 다른 이들의 마음속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위주에서 뭔가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친구 누구의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고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깨트리는 과정에 있어서 글쓰기가 그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글을 써 나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무언가를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혼자만의 세상에서 깨트려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깨트려서 무엇을 하라? 사고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해야 한다.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쭉쭉 나의 생활, 일단은 나의 생활, 나 중심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나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나 중심이더라도 항상 누군가와 함께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엄마, 아빠와일 수도 있고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 우리 반 친구들과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 무엇을 사러 문구점을 간다거나 편의점을 간다거나 그 안에서도 늘상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의 생활들을 정리를 해 나가면서 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면서 왜 그때 그랬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때 그 친구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엄마는 왜 그랬을까? 하면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나의 중심으로 이랬다 저랬다 저 친구는 이랬다 엄마는 저랬다가 아니라 왜?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는 거죠. 그 친구의 입장에서도 바라보고 엄마의 입장이 되어서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입장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해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겠다. 엄마라면 그럴 수 있겠다. 선생님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철수라면 영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공감을 해 나갈 수 있고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줄 걸 그때 그 친구에게 하면서 우리가 글을 써 나가면서 그때는 이야기하지 못했더라도
다시 우리가 집에서 차분히 책상 위에서 글을 써 나가는 과정 안에서 또 다른 소통의 과정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에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글쓰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통 능력, 배려심, 공감 능력, 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 어찌 보면 독서와 글쓰기는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독서가 쉽다, 글쓰기가 쉽다. 어찌 보면은 이 친구들은, 그 쉬운 친구들은 고민의 과정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읽어 내려가는 행위로 끝, 그냥 써 내려가는 행위로 끝. 그렇다면 그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서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글쓰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그런 이들의 특징은 바로 그 본질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독서의 본질, 글쓰기의 본질, 생각하는 과정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읽고 말지, 그냥 대충 쓰고 말지가 아니라 곱씹어 보고 또 곱씹어 보면서 읽어 내려갈 수 있고, 또 나의 생각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글을 써 나갈 수 있고, 그게 비슷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대부분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숙제로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키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숙제가 목적인 경우에는 그냥 생각 없이 오늘 해야 할 것을 마무리 지으면 돼 해서 그냥 대충 읽고 말지 하면서 책 한 권 읽고, 엄마 나 다 읽었어, 엄마 나 빨리 읽었지, 엄마 나 다 썼어. 그냥 대충 그냥 쓴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읽은 그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했음을 보여주는 인증용의 독서, 글쓰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의미 없는 그냥 하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읽기 과정, 의미 없는 글쓰기 과정일 뿐이다. 나의 생각과 고민이 빠진 독서와 글쓰기는 그냥 의미 없는 행동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무엇이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독서와 글쓰기가 될 수밖에 없다. 독서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그냥 대충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글쓰기만 하더라도 그냥 몇 문장으로 끝. 나 다 했다, 다 썼다, 내가 한 일 그냥 열거하고 그냥 끝. 그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고민의 과정. 그때 그 친구는 왜 그랬지? 나는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친구라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그때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을까? 여러저러한 고민과 왜라는 물음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뭔가 내 안에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 자기 반성도 해 나가게 되고, 그렇게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포용성을 길러나가고, 다른 이들과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그렇게 시민성을 길러나갈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글의 여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성을 기울이는 글쓰기, 정성 들여 글쓰기의 그 출발은 왜라는 물음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왜라는 물음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글을 풀어나가다 보면은 그동안의 나 중심의 그런 사고와 생각을 확 깨트리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 더 넓은 세상 속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요.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배려하면서 함께 소통해 나가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짜 책 읽기, 대충 책 읽기, 가짜 글쓰기, 그냥 대충 과제 제출용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리랑도 똑같아요.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것. 우리 음식도 이렇게 맛을 보면은 그냥 맛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이 깊어지지? 싱싱한 재료들도 일단 필요하죠. 좋은 글쓰기의 요건 또한 좋은 재료들을 수집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리에 있어서도 그 재료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글쓰기에 있어서도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글을 만들지?
재료 수집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요리를 함에 있어서도 잘 익혀야 되잖아요. 어떤 음식은 푹 찌고 몇 분 이거를 끓이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글쓰기도 똑같은 거예요. 짧게 대충 쓰려고 하고 많이 쓰면 손 아프니까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어 해서 생략하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십 분은 끓여줘야 되는데 그걸 생략해가지고 몇 분만 끓여준다? 어떻겠어요? 그 음식의 맛이 글쓰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요리도 그냥 하는 척 하면은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탄생되지 않듯이 글쓰기도 절대 하는 척 해서는 감동을 주는 제대로 된 글쓰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글쓰기 정성을 기울여서 뭔가를 꾸며낸 듯 그게 아니라 솔직한 내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글을 써 나가면은 하고 사람들도 공감해 나가고 감동을 하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글을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써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써 나감으로 인해서 그냥 글쓰기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사회생활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어딘가 나가서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통해 나가는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다. 제가 초중등생들 글쓰기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 아이 쓰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싶다. 이 글쓰기 능력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더라. 시험을 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더라. 수행평가에도 또 대비가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더라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 그냥 단순히 이제 논술 수업, 어떤 글쓰기 수업을 바라보고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이유로 아이에게 글쓰기를 권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었는데 이 친구의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아이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서 그게 너무 고민이라는 겁니다. 다른 친구와 같이 까르르 웃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단짝 친구도 만들어주고 싶고 함께 좀 노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항상 보면은 혼자서 지내는 경우들이 많더라. 어린이집 때부터 출발해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학교에 들어갔는데도 항상 뭐 했냐 하면 혼자서 놀았다.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 이제 상담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는 다른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속상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많이 배우게 했대요. 피아노 학원도 보내보고 그러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겠지. 같이 막 음악도 하고 그리고 막 운동도 시켜보고 줄넘기도 시켜보고 이렇게 잘 해나가다 보면 친구들과 같이 소통하고 잘 어울려 나갈 수 있을 것이야 하고서 이것저것 보내고 했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글쓰기, 말하기,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만 지도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글쓰기와 함께 말하기까지 이제 발표하기 능력까지 키워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좀 나아질 수 있으려나? 했는데 보내고 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흐뭇해 하시면서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달라졌다. 집에서부터 달라졌다. 인사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졌다. 만족해 하시면서 고맙다, 고맙다. 너무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글쓰기를 배워나가다 보면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해볼까? 나의 방향성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어떤 행동들에 대한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랬지? 라는 물음을 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더 깊어지죠. 그러면서 배려심이라는 게 생기고 소통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린 친구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친구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오면은 인사를 잘 하지 못해요. 입속에서 중얼중얼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 저는 계속 한번 인사해 볼까? 선생님이랑 같이 안녕하세요 해볼까?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힘들어도 그게 지금은 힘들지만 자꾸 말을 터뜨리고 보면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을 터뜨려 나가는 노력들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해보고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글로 한번 정리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글쓰기가 어쩌면은 자신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겼죠? 같이 막 말을 터트려 봤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앞에서도 선생님 앞에서 했던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서 말을 터트리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친구들과도 소통해 나가고 잘 어울려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사교성을 키워 나가는 거죠. 글쓰기 하면은 너무 정적인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성적인 친구들 좀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어쩌면 글쓰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마다 그 성향이 다르겠죠. 자기에게 맞는 것들이 다르겠죠. 어떤 친구는 뭐 운동을 함으로써, 어떤 친구는 정말 음악을 함으로써, 피아노를 배움으로써 소통 능력, 이런 사교성을 길러나갈 수 있다면 또 어떤 친구는 글쓰기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와의 대화의 시간도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구와의 대화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게 글쓰기일 수 있다. 나를 깨트리는 시간, 나를 깨트리고 그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다른 그 누군가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누구는 왜 그랬지? 라는 의문을 달면서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때 그 친구는 그 마음일 수도 있어 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행동하고 대처해 나가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과정이 글쓰기일 수도 있다. 우리 아이들의 포용성, 시민성을 키워주기에 글쓰기만 한 게 없지 않나. 단 대충 쓰기가 아니라 항상 고민, 생각이 들어간 글쓰기, 정성을 기울이는 글쓰기, 여기에 그 답이 들어있지 않나.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